다른 나라들이 오늘을 따라잡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본을 마치 2050년에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과 흥미로운 것들을 탐험해 볼 거예요. 15 로봇 직원이 있는 호텔. 미래로 떠나는 첫 번째 목적지는 헨나 호텔입니다. 이곳에 가면 활짝 웃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심지어 넥타이를 맨 공룡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호텔 이름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일본어로 헨나는 이상하다는 뜻이지만 이 경우에는 효율적인 이상한 직원이라는 의미예요. 이곳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전자 키오스크에서 스스로 체크인할 수 있고요. 로봇이 예약 확인을 해주고 방 카드를 내어주면 끝입니다. 줄도 설 필요 없고 서류 작업도 필요 없고 대화도 필요 없어요. 방 안에서는 가상 비서가 음성에 반응합니다. 말 한마디로 불을 끄고 에어컨을 조절하고 커튼을 열고 심지어 알람까지 맞출 수 있죠. 어떤 손님들은 이걸 재미있어하고 또 어떤 손님들은 으스스하게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똑같은 인상을 받고 떠납니다. 마치 미래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다고요.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흥미로운 볼거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호텔업계의 인력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어요. 또한 기술과 일상생활의 실용성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일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호텔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고 조용하면서도 훨씬 더 기묘하거든요. 14 캡슐 호텔, 미래의 미니멀리즘. 로봇이 서빙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일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곳에는 킹사이즈 침대나 발코니가 있는 스위트룸은 없어요. 잠자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캡슐입니다. 캡슐 호텔은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제공해요. 이 캡슐은 길이 약 2m, 높이 1m 정도로 여러분이 누워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잠을 자기에 딱 맞는 공간이에요. 비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괜찮답니다. 와이파이, 조절 가능한 조명, USB 포트, 개별 환기 시설, 심지어 내장형 TV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게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공간 안에 들어있죠. 9 hours, 9 hours, 나 더 밀레니얼스, 더 밀레니얼스 같은 체인은 이 캡슐 호텔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입구는 마치 우주선 내부 같고 복도는 너무 조용해서 옆방 손님이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이 호텔들은 막차를 놓친 직장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포기하지 않고 돈을 아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 편안함은 기대 이상이에요. 캡슐 호텔에는 짐을 보관하는 사물함과 세면도구도 준비되어 있고 공용 욕실은 일본 기준에 맞게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미래형 캡슐룸에 머무는 것과 전통적인 호텔 스위트룸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니멀리즘과 럭셔리 중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해봐요. 첨단 기술의 캡슐에서 잠을 자고 나면 이제 볼 건 다 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진짜 볼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13. 초현대식 화장실. 일본에서는 화장실 변기조차도 오늘날의 최신 휴대폰보다 더 똑똑합니다. 가정의 80% 이상,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여러분은 워시레디라고 불리는 첨단 변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변기에는 온열 변좌, 물 분사기, 건조기, 리모컨, 심지어 사람 감지 센서까지 달려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화장실에서 혹시라도 듣기 싫은 소리가 실수로 새어나올까 걱정된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경 음악 버튼만 누르세요. 물 내리는 소리나 열대 우림 소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변기 온도, 물줄기의 세기와 각도, 자동 탈취제, 그리고 따뜻한 바람 건조기까지요.
어떤 모델은 여러분이 다가오면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또 어떤 변기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는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을 분석하고 체지방을 계산해서 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바로 전송하는 변기도 있답니다. 게다가 음성 명령에 반응하는 시제품도 이미 나와 있어요. 실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 음료, 선물, 심지어 빵까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12. 직원이 없는 편의점.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가게에 들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직접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수십 대의 천장 카메라가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무게 센서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것을 파악해요. 마지막에는 화면에 도착해서 품목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화면에 아바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는 그냥 평범한 인형이 아니에요. 일부 가게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 표정을 가진 도우미를 띄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영상통화로 실제 직원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점원과 상호작용 없이 쇼핑하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편의점의 여왕인 자판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종을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11. 모든 것을 파는 자판기. 일본 거리에서는 자판기에 부딪히지 않고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전국에 500만 대가 넘는 자판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약 25명당 한 대꼴이죠. 다른 점은 이곳에서는 단순히 청량음료나 과자만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계들은 다른 곳에서는 진열장에 놓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팝니다. 따뜻한 커피, 아이스티, 우산, 티셔츠, 배터리, 꽃, 책, 쌀, 그리고 전자제품까지 팔아요. 심지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바삭한 벌레가 담긴 봉투도 있답니다. 배가 고픈가요? 약 5,000원짜리 햄버거를 샀거나 뜨거운 물까지 나오는 즉석 라면을 살 수도 있어요. 준비된 도시락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빵집에 가지 않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줄을 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빵을 사는 건 어떠세요? 일본에는 캔에 든 빵을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동전만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이 통조림 캔에 포장되어 나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라벨도 붙어 있답니다. 디저트를 원하세요? 치즈케이크 한 박스 전체를 파는 자판기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자판기들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많은 자판기에는 터치스크린이 있고 휴대폰 결제를 지원하며 심지어 얼굴 인식을 이용해 나이를 확인하기도 해요. 식당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입구에 있는 기계에서 주문을 해요.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고 나온 주문표를 요리사에게 주면 됩니다. 10. 신칸센, 미래의 정시 운행 고속열차.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바로 일본의 유명한 고속열차인 신칸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고속열차를 꿈꾸고 있는 동안 일본은 1964년부터 신칸센을 운행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시속 220km가 넘는 속도로 도쿄와 교토 같은 도시들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연결하고 있죠.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정시 운행이죠. 이 열차의 평균 지연 시간은 1년 단위로 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만약 열차가 오전 9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면 정확히 9시에 출발할 거예요. 지진 때문에 20초 지연된 것에 대해 직원들이 사과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정숙성은 놀라울 정도예요. 여행하는 동안 동전을 세워서 가장자리에 세워둘 수도 있을 정도죠. 내부의 편안함은 완벽합니다.
회전식 좌석, 전원 콘센트, 탁 트인 창문, 그리고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후지산의 전형적인 풍경까지 즐길 수 있어요. 안전 또한 최우선입니다. 50년 이상 운행하면서 승객과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열차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 징후에도 자동으로 멈춥니다. 청소조차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전문 청소팀이 7분 만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9. 자동 수직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 일본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동 수직 주차장이에요. 여러분은 차를 몰고 와서 플랫폼에 주차하고 내린 다음 카드를 스와이프하면 끝입니다. 몇 초 만에 차는 조종하거나 공간을 찾거나 애쓰지 않아도 건물 안의 타워나 지하로 옮겨집니다. 이 시스템은 리프팅 플랫폼과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 마치 자동차 자판기처럼 차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모든 것이 로봇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카드를 찍고 여러분의 차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떠나고 싶을 때는 다시 카드를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차는 35초도 안 되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빨라서 마치 마법처럼 보이죠. 이 첨단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보다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주차 공간 하나당 수십 제곱미터 대신 전체 수직 시스템의 약 6제곱미터의 땅을 사용해요.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주차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기물 파손을 막고 악천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모델은 주차된 동안 전기차를 충전해주기도 해요. 도쿄처럼 혼잡한 곳에서는 이런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해결책은 거대하죠. 그리고 일본이 혁신하는 곳은 도시만이 아닙니다. 8. 자동화 수직 농장. 경작지가 적고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일본은 식량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틀을 깨는 생각을 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일본은 자동화 농장, 실내 농업, 그리고 농업용 드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역사적인 사원과 전통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옛 수도인 교토 예곽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의 한 회사는 로봇이 거의 전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샐러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고는 4,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이며 여러 층의 수경 재배 선반이 있어요. 로봇이 관계, 조명, 수확, 심지어 실내 기후까지 관리합니다. 하루에 3만 개가 넘는 양상추를 생산하는데 에너지와 노동력은 거의 쓰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살충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밀폐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해충이 없거든요. 도쿄의 한 회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사무실의 20%를 토마토, 콩나물, 상추 등을 키우는 농장으로 바꿨어요. 이 모든 것이 인공 조명과 에어컨 아래 책상 사이에서 자라고 있죠. 시골에서는 드론이 논밭과 차밭 위를 날아다니며 센서로 토양, 식물 건강을 분석하고 정확한 살포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동 트랙터와 수확기가 운행되고 있기도 해요. 일본 남부의 열대 군도인 오키나와에서는 농부들이 여름에는 고구마를, 겨울에는 겨자를 심는 윤작 기술을 사용해 1년에 2번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혁신하고 있다는 거죠.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그곳에서 똑똑한 도시라고 불리는 곳을 한번 보세요. 7. 스마트 커넥티드 도시. 일본에는 마치 미래 영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사방에 화면이 있고, 땅에 센서가 있고, 드론이 공원 위를 날아다니고, 심지어 얼굴로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남부의 후쿠오카와 물론 도쿄 같은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조명, 온도, 보안을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카메라를 보기만 하면 끝이에요. 금액이 여러분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지하철에서는 유리문으로 된
승강장 문이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립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신호등이 그 시각의 실제 자동차와 보행자 수에 맞춰 조절됩니다. 자판기조차 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어요. 날씨와 동네 특성을 분석해서 어떤 물건을 팔지 보여줍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가 나타나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는 에너지 음료가, 주거 지역에서는 다양한 차와 천연 주스가 판매됩니다. 역에는 업무용 부스도 있어요. 약 900원 정도를 내고 QR코드를 스캔한 후 들어가서 열차를 기다리며 조용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도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시청 업무 등 모든 것이 QR코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가스와 엘리베이터를 차단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일본의 혁신이 가장 먼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6. 노인 돌봄을 위한 첨단 기술. 처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 노인이 로봇에게 돌봄을 받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인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민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이죠. 그리고 돌봄 분야에서 일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답은 기술과 함께 왔어요. 예를 들어 로봇 외골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와 다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치예요. 움직임을 감지하고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더 나은 균형으로 걷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휠체어로 변하는 침대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등받이가 올라가고 지지대가 회전하여 누워있던 사람이 앉은 자세로 바뀌고 누군가 들어 올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측면도 강화되었어요. 아이보, 에이보는 꼬리를 흔들고 애정에 반응하며 재주를 부리는 로봇 강아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도록 고안되었죠. 또한 페퍼라는 로봇도 있는데 말을 하고 농담을 하며 약 복용 시간을 상기시켜주고 심지어 그룹 스트레칭 운동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봇 물게임 파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반려동물 치료용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바닥에 낙하 감지 센서가 있는 집, 음식 섭취량을 모니터링하는 냉장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의사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노년도 미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 미래형 엔터테인먼트. 일본에서 오락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센터라고 부르는 곳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아주 유행하고 있죠. 이곳들은 비디오 게임, 번쩍이는 조명,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각 기계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도쿄의 아키하바라 같은 동네에는 이것을 위한 건물 전체가 있어요.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게임이 있죠. 봉제 인형 뽑기, 흔들리는 좌석이 있는 레이싱 시뮬레이터, 동작 센서가 있는 리듬 게임, 춤 게임, 그리고 칼싸움 게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행은 가상 현실입니다. 레드 도쿄 타워, 레드 토키오 타워 같은 곳에서는 헤드셋을 쓰고 거대한 로봇 전투에 참여하거나 얼굴에 물이 튀는 보트를 조종하거나 거북이 등껍질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마리오 카트를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걷기 위한 러닝머신, 전신 센서, 그리고 4K 그래픽이 있죠. 여러분이 움직이면 게임이 반응합니다. 일본 남부의 오사카와 후쿠오카 같은 도시에도 이 목적을 위한 거대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드래곤볼이나 에반게리온에 전념하는 층이 있는 테마로 꾸며져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 삶을 잊게 됩니다. 현실을 뒤로하고 게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4. 인공지능 경찰 로봇 순찰대. 일본은 인공지능 기반의 경찰 로봇으로 공공안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쇼핑몰, 공항,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스캔합니다. 안면 인식, 열화상, 그리고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주인이 없는 물건에 깃발을 표시하며 심지어 미리 녹음된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들은 인간 경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24시간 내내 감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찰관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실험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로봇은 이미 스캔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기술 주도형 법 집행을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현대 사회에서 공공안전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기술과 문화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3.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묘지. 땅이 제한적이고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 일본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묘지예요. 넓은 물리적 묘지 대신 이제 가족들은 스마트 기술을 갖춘 콤팩트한 추모벽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방문객 카드를 스캔하면 가족의 추모석이 있는 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일부는 디지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이 기술이 적용된 납골당은 온도가 조절되고 공간 효율적이며 24시간 내내 방문객에게 개방됩니다. 많은 곳이 기도 공간과 자동 꽃봉원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현대 기술과 경건한 전통의 사려 깊은 조화입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멀리 여행하거나 전체 묘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중앙에서 관리되죠. 혁신과 문화유산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일본은 신성한 관행을 재해석하면서도 그 이면에 담긴 감정적 무게를 잃지 않는 데 성공했고,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로봇을 위한 격리시설, 유지 보수 허브. 일본에서는 로봇조차도 휴식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문 유지 보수 허브, 즉 서비스 로봇을 위한 격리 구역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 시설들은 기차역, 호텔,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장시간 사용된 로봇들을 모니터링하고 살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로봇을 위한 피트스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서 로봇들은 소프트웨어 오류, 기계적 마모, 그리고 잠재적인 오염까지 스캔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원격으로 성능 기록을 검사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부 청소와 충전을 처리하죠. 특히 로봇이 일상적인 노동력의 일부인 나라에서는 똑똑한 접근법입니다. 이 허브들은 특히 민감한 환경에서 배포된 후에 장기적인 신뢰성과 위생을 보장합니다. 일본은 로봇 인프라를 인간의 운영만큼이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자동화의 지속적인 성공을 설명해 줍니다. 다른 나라들이 로봇 노동의 윤리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이미 로봇의 유지 보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1. 사일런트 노래방 부스, 음성 격리 기술. 일본의 노래방은 항상 시끄럽고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은 혼자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음성 격리 노래방 부스 덕분에 조용해졌어요. 종종 오락실이나 쇼핑센터에서 발견되는 이 방음 부스는 고품질 마이크, 소음 제거 기술, 그리고 개인용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는 헤드폰도 포함하고 있어 여러분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예부 세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죠. 이것은 노래 연습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비판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자,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호텔부터 인공지능 변기까지, 수직 농장부터 사일런트 노래방 부스까지 일본은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지금 바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직 스마트폰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이미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놀랍도록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혁신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력 부족이요? 로봇이 대신합니다. 제한된 공간이요? 수직으로 짓고 자동화하세요. 고령화 인구, 기술이 돌봄의 역할을 합니다. 붐비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요? 조용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일본은 단순히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정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혁신합니다. 질문은 일본이 2050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가 그때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제품이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에게는 일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 모든 것을 본 후 저는 다음에 그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혁신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로봇 호텔에서 지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를 인공지능 변기에 맡길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기술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일본의 미래 같은 현재에 대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더 놀라운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